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모호한 발표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일단 어제 이 추가조사위의 발표가 블랙리스트가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잠시 뒤로 두고 먼저 어제 나온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런 문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헌법 정신을 위린하고요. 그다음에 예. 삼권 분립을 해야 되는데 정권이 개입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의 뭐 사생활이나 아니면 운동권 격려까지 포함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암호가 해독이 안 돼가지고 870개 가량을 들여다보지 못했다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진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소상히 밝히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그 국정농단의 혐의가 추가된 거로 보고 예. 정말 심각했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 진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도처에 진짜 지뢰밭처럼 있었다라는 점을 또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엊그제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국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이 이념적 잣대에 의해서 이 재판관의 성향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인사에 어떤 식으로든 뭐 반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재판부가 재판을 할 때 청와대의 의견을 상당히 뭐 참조를 했는지 고려를 했든지 했던 것. 이것들은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의견 우파 국가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사후적으로라도 징죄를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다만 제가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은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굴해서 문제 삼으면서 반드시 본인들한테 거울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 본인들은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그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일정하게 여러 가지 그 인사상의 불이익이 현 정부가 여당이 대놓고 그러한 플랜을 제시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국가주의적 행태고 이거는 뭐 법원에서 청와대의 어떤 그 잣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하는데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하지는 않아요. 사법부가 권한을 침해받았다면 이번엔 언론이 또 침해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는 요지는 뭐냐? 이거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블랙리스트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 뭐 국민들한테 슬쩍 이렇게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알아서 판단 나중에 좀 여론 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거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앞으로 이런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 보수 지금 조금 전에 뭐 우파 국가주의, 좌파 국가주의 얘기했는데 그 국가주의가 아니고 이거는요 국정을 농단한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비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물타기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거는 명백히 KBS, MBC의 그 당시 사장들에 의한 범법 행위가 발견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이 이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쓰는 그것이 유용된 혐의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 예. 거죠. 그리고 특히 언론인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탄압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업을 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거지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입김이 개입된 게 아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범법 행위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예.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자꾸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랑 닮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 뭐 고맙습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 닮아간다고 그래서 예, 우리 당 대표 닮으면 당원은 좋은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둘이 너무나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걸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물타기라고 표현하시면 제가 물타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주의적으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서 여러 분야에 청와대가 사법, 언론 이런 부분에 다 관여했던 것을 문제 삼았던 그 시각의 눈으로 현 정부를 보면 현 정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물타기라면 제가 물타기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다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봐라 블랙리스트가 없지 않느냐. 괜히 이거 조사한 것 자체가 판사 개인 PC를 뒤져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오히려 판사 세계를 완전히 지금 와해를 시켜놨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예.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고가 됐고 사실은 그 사법부는 그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판사의 판단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재판토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악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사건을 조작해서 문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특히 원세훈 재판은 전원합의체에서 예. 파기환송돼가지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유죄가 특정이 안 돼 오다가 예. 이제 최근까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거법을 무죄를 나게 한 겁니다. 그 원세훈 재판인데 네. 예.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고법에서 선거법이 유죄가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지금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뭐 무리하게 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을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의 추가조사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상황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꼭 MB 얘기가 나오네요. 그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지금 SD가 예. 이상득 전 의원이 누굽니까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느냐? 예. 이게 지금 현재 문제 이슈죠.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은 받았을 리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제가 느끼는 그런 감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사안,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그립을 쥐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주변에서 소위 말하면 이 훈수꾼들이 많았는데 훈수꾼들 중에서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힘을 갖겠습니까? 캠프의 좌장 출신이고 형 출신이고 그리고 당에 오래 있었던 SD 이상득 전 의원이 힘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상당히 권력 투쟁이 많이 심했어요. SD하고 이재호하고 그리고 네. 누구예요? 정두원 씨하고 그 와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상득 의원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 것 같으면서 예.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상득 전 의원. 전 의원에게 예. 성의를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MB가 알았을 리는 없겠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법원에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속보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이 지금 전 장관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다시 징역 실형을 받음으로써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지금 1심 선고 석방이 됐었죠. 그 석방 후 6개월 만에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조윤선 전 장관 오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예. 그 4개월 전인가 이미 예, 예정이 된 거에 쪽지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최순실을 모른다. 예.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사실 이 문제도 또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증언 위증한 것으로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2년은 블랙리스트 건으로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또 남아있는 남아있죠, 것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최순실과의 관계 또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그 직권남용이 아직 예. 제대로 다 조사가 안 됐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것도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블랙리스트 것만 4년이 선고가 된 거니까 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추가로 더 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조윤선 장관은 유증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2년 이상의 형이 더 그러니까 2년에서 더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그 이상득 전 의원 그 특수활동비 건도 그렇고 예. 조윤선 전 장관 이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다 수사해야죠. 예.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블랙리스트 건 사법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로남불은 하지 마시라. 예. 본인들은 꼭 그 닮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형식으로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가 한 예만 들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자기네들 참모들한테 수첩 주면서 번호 매겨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찝찝한 게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청와대가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에 어떤 범위를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근데- 청와대에서 예. 연초에 그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청와대 수첩을 나눠주면서 다 그 개인당 1년 번호를 매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연말에 그걸 다 걷어서 다 도로 걷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아니 때는 그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또 뭐 결정됐건 안 됐건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건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블랙리스트 문제나 그다음에 특활비 문제나 이런 거 문제에 있어 본인들은 정말 그렇게 정말 흠 하나 없이 예. 예. 깨끗하게 잘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이거와 수첩 얘기랑 관련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특히 예컨대 특활비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미 시중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도는 그런 그 혐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김대중 시절에 특활비가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또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윤석열 저 중앙지검에서 그것도 수사를 해야죠. 네. 그렇죠? 예. 네. 왜 자기 그거는 왜 안 하고 왜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MB 정확하게 정부하고 박근혜 얘기하잖아요. 정부 것만 수사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이미
2017년도 1월 달에 이미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단체에서 그 가족을 고발했습니다. 기소권 없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당에서 지금 계속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소권 없는 건 명백히 있고 조사 대상이 누굽니까? 그 돈은 만약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당사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부관 참시하지 마십시오. 야당에서 궁핍하면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요. 예.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뇌물이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만 가족들한테 또 혐의가 입증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당시에 공소권 없으면 끝났고요. 2017년도 한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기각이 된 사건이다. 근데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분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끌어들이는데 CD건은 이미 박주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수사관 시절에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 거 최근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하라라는 충고 좋습니다. 그러나 수첩에 1년 번호 매겼다고 그것을 연말에 다시 해소한다? 확인도 안 되고 넘버링을 매겼다는 얘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각서 쓰고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예. 그리고 메모해가지고 메모장이 없어지면 누구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스스로 철저히 근무를 서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이 국정원 특활비, 국정농단 사례, 국정원 정치 개입, 군 동원한 댓글 공작 이런 일들을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상득 전 의원의 1억 원 수수서는요.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사 형통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보다 위에서 권력을 군림하던 분입니다. 최순실하고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른다, 받았을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주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책회의를 해본들 사실관계와 다른 결론이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라도 대통령은 이실직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라. 그리고 모든 것은 MB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5년 소위 집사를 하고 가까이 동선을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돈의 행방과 흐름을 알았던 전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지금 제2부속실의 행정관과 김미중 부속실장이 어저께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대면 조사를 해서 부분 시인하고 부분 부인했다. 혐의가 입증된 겁니다. 또 알겠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은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 가지 정치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실제 보면은 이 정권 시절의 그 권력의 부분을 같이 향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를 말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다 믿지 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과거에 향유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 좀 여쭤볼게요, 차 의원님. 지금 뭐 다스가 논란이 됐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국정원 이 특활비가 논란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 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이 많은데 정작 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권에 대한 비판, 보복 수사,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아니면 부정하는 이야기라도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MB가요? MB가 실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죠.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하나는 MB도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죠? 특히 이제 MB가 제가 알고 있기는 사사건건 일일이 다 이렇게 관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상. 그래서 뭐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정한 부분 알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들에게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MB가 봤을 때는 A와 B 둘 다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는 입 다물고 있고 B는 이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MB가 볼 때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MB 때 상당히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예. 요즘에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죠? 네.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역사의 진리를 밝히는데 일정한 부분 의미는 있으나 예. 저는 뭐 볼 때 그 사람들 왜 그때 좀 얘기 좀 하지. 그때 자기들 이렇게 쭉쭉 향유해 놓고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향유하는 모습들이 다 보였어요 그때. 예?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 좀 모르겠어요. 그게 그 객관적인 어떤 대의상의 예. 그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볼 때 뭐 그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치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게 아예 그냥 네, 네.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같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라도 말해야 원래 됩니다. 원래 그랬던 거 있죠. 원래 그랬던 거는 자기들도 좀 알아서 좀 원래 스스로 알아서 그랬던 좀 그건 조사하시기를. 뭐가 원래 그랬던 게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김 의원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지금 많은 얘기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저기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줬다는 얘기 있고 예. 그리고 640만 불 아까 조금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그건 김 허위 의원님이 사실. 아니 자꾸 노무현 얘기하지 대통령에 마세요. 대해서 문제 다 삼습니까? 아까- 살아계신 권양숙 대통령, 권양숙 그 여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그거- 삼는 거예요. 그거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이고요. 허위 사실이에요. 누가 언제- 이건 반드시 그 권양수 여사를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히 짚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 제가 진행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양수 여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40만 불이 마치 권양수 여사와 관련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사자에 아니, 의한 야당에서는- 명예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 명예훼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짧게 얘기하면 예. 하도 길게 얘기하셔서 짧게 얘기하면 이제라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 더 이상 이런 과거의 문제가 답습이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한 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